자, 오늘 처음으로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아직은 뭔가 막연할 거야.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배운 수학을 다 잊어야 할 것 같아. 그 내용에선 거의 잃지 게 없거든.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정리하고 문제 이제 설명 시작할게요. 자, 오늘 배우는 부분이 이거는 듣기만 해. 함수의 극한인데 자, 우린 여기서 극한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 거야. 자, 그 전에 이런 기호를 많이 보게 될 거야. X 화살표 A. 그 다음에 이 기호 봤니? 뭐라 읽어요? 무한대. 자, X 화살표 A는 X가 어떤 실수 A 값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의미해. 자, 우리가 X는 A다는 어떻게 표현했어? X 이꼴 A라 표현했지? 근데 얘는 A는 아니고 점점 가까워진다는 수학적 기호예요. 다음 두 번째, 무한대는 수가 계속 커지는 상태를 의미해요. 얘도 역시 수학적 기호예요. 그럼 여러분 기호니까 우리가 아는 연산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예를 들어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너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얘는 계속해서 값이 커지는 상태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해. 연산을 할 수가 없단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자, fx는 x 플러스 2라는 어떤 함수식이 있어. 내가 x값을 이렇게 정해놨어. 0.99, 0.999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다음 조금 더 키워서 1.001, 1.01. 자,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함수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 전에 x가 점점점 1에 가까워진다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자고요? x 화살표 1로 표현하자고요. 지금 이 값들이 점점 1은 아니지만 1에 가까워지고 있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0.9999를 쓰는 게 아니라 x 화살표 1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얘들아, 이 0.99나 0.99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것도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1하고 이런 쪽에 살짝 마이너스로 주면 돼. 앞으로 이렇게 기호화할 거야. 자, 두 번째, 이 부분은요. 얘들도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1로 다가가고 있지? 하지만 1보다 살짝 크거든. 얘는 x 화살표 1 플러스라고 표현을 할 거야. 새로 배우는 기호니까 이제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이 x값에 대한 y값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y값은 x에다가 1을 더해서 얻어진 값이니까 값을 구해볼게. 그럼 점점점 얘는 2.99 2.999 언젠가는 뭐가 되겠어? 3이 될 것이고 3.001 3.01이 되겠죠. 자, x의 값이 이렇게 변화할 때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건 사실 x값이 아니라 누구야? fx 값이야. 자, 이 단원 이름이 뭐였어요? 함수의 극한이었죠? 함수값 생각나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있다면은 x 값을 어떤 펑션, 기능으로 y값에 도달하게 했잖아. 그때 이 값을 함수값이라 했는데 함수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알아보고 싶은 게 이 단원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x가 이렇게 변화할 때 y값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단원의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보시오. 자, x가 0.99 이 정도 있다 하자. 예를 들어서 0.99에 해당하는 y값이 얼마니? 2.99 되겠지?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번에는 0.999일 때 알아볼까? y값 얼마야? 자, 그러면은 x가 점점 어디로 갈 때? 1로 다가갈 때 y값은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여기 y값이 얼마예요? 3이거든요? 아, 3으로 다가가고 있구나. 이를 함수의 극한이라 하고 이제 이거를 기호로 표현하는 걸 공부하는 거라고. 간단히 말하면은 자,
점점 다가간다. 이를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진다. 그때 누구를 알아봐라? f를 좀 알아볼래. f는 점점, 함수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자세한 거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요, 얘가 y는 x 플러스 2거든요. f1은 얼마예요? 어때? 위에서 구한 거는 극한값이라 하고 아래에서 구한 거는 함수값이거든. 이때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같구나 확인할 수 있지? 자, 두 번째 함수는요, 1에서 비어있어. 얘도 y는 x 플러스 2거든. 자, x값을 0.99, 0.999, 0.9999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하자? 1로 다가가게 하자. 왼쪽에서 다가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 있어.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뭘 알아보자고? 함수값들을 변화 알아보자고. 자, 0.99 넣으면 2점, 0.99 넣으면 2점, 0.999 넣으면 2점.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니? 1보다 큰 값을 넣어도 어떻게 되니? 점점 3을 향해 y값이 3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도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점점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요? y값이 3으로 다가가고 있죠? 하지만 f1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걸 왜 두 가지를 그래서 표현을 했냐? 자,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다항 함수예요. 얘는 어때? 계속해서 이렇게 끊어진 점 없이 일반적인 일차함수를 의미하거든? 이런 함수는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때? 같아. 하지만 저런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는 어때? 1이 x값이 1로 다가갈 때 그때 y값은 어디로 다가가고 있어? 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3으로 다가가고 있거든? 즉 3회라는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없어.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은 이제 함수값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구해봤던 거거든? x를 얼마로 확정을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y값이 함수값이었는데 여기서는 극한값을 공부한다 했어요. 함수값과 극한값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죠? 이제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을게.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해볼까? 너무 많이 왔네. 그래서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x 화살표 a로 표현한다. 그다음 수가 계속 커진 상태는 무한대. 이 두 가지 기호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재 펴보실래요? 잠깐만, 이거 하나만 하자. 이 그래프 한번 봐볼래? 자,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를 그려놨거든. 자, 얘들아. 자, x값이 1일 때 y값 얼마니? 4죠. x가 2분의 1일 때는 y값이 8. 자, x가 좀 더 작게 해볼게. 10분의 1은 얼마야? 40. 딱 봐도 알잖아. 반비례 함수 그래프니까 x값이 점점 작아지며 y값이 점점 커지는 구조를 가져요. 자, 그러면 x를 내가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게 만들었는데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봐볼까? 이 정도가 1을 할게. 편의상 여기가 1,4요. 그 다음에 2,2고 나 왜 그지? 2분의 1이지. 자, x값이 여기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 y값에는 어떻게 돼? 여기 있던 점이 조금 올라왔지? 좀 더 올라왔지? x가 만약에 막 10분의 1 이러면 y값은 얼마 된다고? 40 된다고. 그럼 x를 내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게? 0에 가까워지게 이동을 하면은 그때 y값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계속해서 커진다고. 근데 끝이 있니 없니? 없어. 끝이 없이 커진 상태를 뭐라 한다 했니? 무한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함수값 구하는 건 다 했어. 고1, 고2 과정에서. 여기서 뭘 한다고? 계속 커지는 상태, 계속 작아지는 상태 알아보자고. 자, 반대로 x가 4면 얼마예요? y는 1이고 x가 8이면 y는 2분의 1이고 쭉쭉 되겠죠? 자, x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0.25 되나요? x가 1000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점점 x가 커지면은 x값이 여기서 점점점 커지면은 y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어디로 가까워지니? 0으로. 즉 x가 계속해서 커진다. 그럼 y값은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얘는 x가 0에 가까워질 때 y가 계속 커진다 했잖아. 그럼 계속 커지는 이런 거를 수학적 용어로 발산이라 해요. 두 번째, x를 계속 늘려나오면 y가 이제 점근선이 x축이어서 점점점 x축에 다가갈 거야. 그치? 다가가서 어떤 특정한 상수값에 가까워지잖아. 그 일을 뭐라 한다? 수렴이라 해요. 여러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함수의 극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개념 노트를 써가지고 중학생 대상으로는요, 이걸 그대로 쓰게 해서 미니 테스트를 보거든? 근데 우리 말했잖아, 16회밖에 수업을 못해. 우리는 개념 테스트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얘들아, 단원 테스트 못 볼 것 같아. 좋아? 좋지? 어쨌든 이게 우리는 특강이어서 끝내는 게 목적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안 보지만 좀 꼼꼼히 적어서 좋겠어. 시작할게. 자,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서 먼저 수렴과 극한값이 무엇인지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같이 적어봅시다. 자, 함수 fx에서 a가 아니면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첫 줄이 x 화살표 a란 뜻이에요. 자, 함수값인 fx의 값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알파에 수렴한다고 하고 알파를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합니다. 자, 기호로 나타내면요.
가까워진다를 뜻하는 수학적 기호가 리미트야. x 화살표 a fx는 알파. 또는 x 화살표 a일 때 fx 화살표 알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 그럴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 우선은 암기 해야 돼.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세요. 암기 이해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총 3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1차 함수. 두 번째는 1에서 뻥 뚫려 있고요. 세 번째는 1에서 뚫려 있지만 저기 검정색 동그라미 보여요. 이게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리미트 f1 아이고 첫 번째 함수에다가 x의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 두 번째는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 번째는요, 저 검정 동그라미가 함수값이에요. 1.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할게요. x가 1로 향할 때 f1x, f2x, f3x.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애들이 1로 향한다니까 여기 밑에만 보고 있어. 아니야.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y값을 보는 거야. 자, 전부 다 어디를 쏠리고 있어? 2. 첫 번째는 얘를 함수값이라 하고 극한값이라 하거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고, 두 번째는 안 같고, 세 번째도 안 같지. 근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은 일반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보고요. 아, 극한값이 좀 더 되겠다. 유추하면 안 돼요. 각각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두 타임 듣는 것도 힘든데 쓰려는 게 힘들지.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이게 있잖아. 내가 써. 저야 패드로 하니까 나도 힘들어. 나중에 격기 이렇게 된다니까. 자, 이번엔 발산 설명할게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을 보세요. 빨간 선은 x가 0으로 향할 때 계속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지? 이걸 뭐라 한다고? 발산한다고. 어디로? 무한대로. 파란색은 밑으로 슉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역시 뭐다? 발산. 그래서 얘들아, 위에 보고 쓰면 돼. 첫 줄 여기 보여? 여기 첫 줄? 여기 썼니 얘들아?
이거 복부대. 이 내용 똑같이 드릴 거예요. 목 아프잖아 너희 왔다 갔다. 여기까지만 똑같고 fx 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요.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1x가 무한대 또는 x 화살표 a일 때 fx 화살표 무한대라고 표현을 해요. 평생에 한 번 적는 거니까 그냥 적어봐. 자, 우리한테는 땡땡이 있어. 밑에는 뭐야? 똑같아. 어디만 바뀌어? 양이 음으로만 바뀌어. 땡땡 뭐로 간다? 다 똑같고요. 저기 미안하다. 커지면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여기도? 작아지면. 그래서 기호는 제대로 쓰자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2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또는 x 화살표 a일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나중에 봤을 때 너희가 이게 이런 내용이지? 라고 이해할 정도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점, 어떤 한 실수로 가까워져야 수렴이고 이렇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형태는요. 발산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리고 수렴보다 발산의 예가 훨씬 많아요. 다음 4번 볼게요. 좌우 알지?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거 같아. 용어는 한자가 많이 쓰인다. 우리말로. 다음에 표현은 뭘로 해? 영어로 표현하지? 설명은 한국말로 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자,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해 쓰래요. 우극한은 아까 여기서 말했는데 x가 1에 가까워진다 했는데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1을 가까워질 수도 있고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 그럼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즉 1을 기점으로 해서 1의 오른편에서 다가오고 있잖아. 이거를 우극한이라 하고 1의 왼편에서 다가가는 거를 좌극한이라 해요. 자, 이제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 알파를 x는 a에서 함수 fx의 우극한, 간단히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을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쓰고 x가 a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나, 그럼 a보다 살짝 크다라는 의미가 a 플러스야. fx는 알파. a보다 살짝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지는데 그때의 극한이 알파구나. 또는 x 화살표 a 플러스일 때 그때의 f의 극한값은 알파다 라고 쓰면 돼요. 지금 새로운 개념이 계속 쏟아지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해해봐. 그럼 좌극한은 뭐예요? a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의 극한이 베타에 가까워진대.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x가 a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의 극한값이 베타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x가 a 마로 가까워질 때 fx는 베타. 쓰면서 이 생각이 들 거야. 왜 이런 뻘짓을 해야 하나. 근데 이제 곧 수능 보잖아요. 킬러 문제는 결국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는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서 시작되거든요. 조금만 해서 해보게요. 대체 나는 뭘 쓰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는 x가 점점 어디로 다가간대? 1로 다가가지? 그럼 함수값을 봐봐. 1보다 살짝 앞쪽에 있어. 함수값 여기 딱딱딱 찍히는 거 보이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 얘들아? 여기 y값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죠? 1보다 클 때 가까워져도 어때요?
점점 y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1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는 뭘 봐야 하냐면 좌우에 해당하는 높이가 같은지를 봐야 돼. 같은 높이로 가고 있지? 어디로? 1로. 근데 오른쪽은 봐봐. 좌우의 높이가 같아 달라? 다르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왼쪽 식은요. 리미트 x가 1마로 향할 때 fx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 y값이 어떻게 변화하니?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는구나. x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는 어디로 가니? 1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 이때 해당하는 y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는 얘기야. 얼마예요? 1. 그래서 뭐라 읽어요? 1에서의 좌극한은 1, 1에서의 우극한도 1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야. 여기 f1x구나. 그 다음에 f2x는요. 0마, 0뿔, 0보다 클 때, 작을 때 f2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까? 자, 0보다 작을 때, 이런 값들일 때 y값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항상 얼마로 고정이에요? 마이너스 1. 0보다 클 때는요? 점점점 0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항상 얼마예요? 고정적으로 1이다. 그래서 오른쪽 함수는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0의 우극한은 1이다 라를 뜻하는 거야. 어렵니?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수렴하려면은 어떤 한 실수값으로 몰려야 한다 했거든? 첫 번째는 이를 좌우에서 둘 다 극한값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 1로 향하고 있어. 그래서 1에서 극한값, 좌극한 1, 우극한도 1이니까 1에서 극한 어떤 점으로 몰리고 있어? 1로 몰리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 반면에 오른쪽은요? 한 곳으로 몰리고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로.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극한값이 1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몰리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없다고 해요. 자, 그래서 너희가 할 건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극한값을 구해서 그 두 개의 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고 같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다라 하는 거라고. 그 내용이 밑에야. 자, 5번 결과를 보고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쓰래요. 자,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가 알파. 뭔 소리요? 이게 아니다. a란 점에서 fx의 극한값이 알파라는 뜻이야. 이게 알파라고 정의하려면은 뭘 만족해야 한다? a의 좌극한값과 a의 우극한값이 같아야 한다고. 이건 안 그래도 돼요.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거든. 그러면 그때 해당하는 함수값이 어느 점으로 몰려야 돼? 한 점으로 몰려줘야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 그래프를 봐봐. 1인 점에서 극한값 존재해요? 헷갈리지? 좌극한 얼마야? 0. 우극한도 얼마야? 얼대로 향하고 있어. 함수값이 0으로 향하고 있지? 얘는 극한값 존재해. 이해돼? 근데 저쪽 편 봐봐. 저쪽 편 오른쪽 그래프는 1에서 극한값 존재해? 1의 좌극한 얼마야? 2. 우극한은 0. 그러면 가는 높이가 다 어때? y값이? 다르지?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그래프를 주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좀 그려놓을래, 얘들아? 여기 좀 빈 공간이 있어가지고 자주 나오는 형태로 y는 x분의 1꼴 한번 그려볼게요. 공간 좀 비어있지? 이것 좀 그려주세요. 자, 저는 4가지의 값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0마로 향할 때 x분의 1, 리미트 x가 0뿔로 향할 때 x분의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할 때 x분의 1. 4가지 좀 써주실래요? 자, 이제 봐볼게요. 0마면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세 점을 비교해볼게. 자, 이때 함수값 이 정도, 이때 함수값 이 정도, 이때 함수값 이 정도. 계속해서 어떤 상태야? 내려간 상태지? 이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해?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가까워질 때 어떨까? 함수값이 계속해서 커져. 그럼 0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가거든? 이거는 무한대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0에서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어? 안 이어져 있거든? 보통 이어져야 돼. 그래야 극한값 존재하거든?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가지? 그쵸? 그럼 여러분 0에서 극한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어. 이해돼? 0에서 극한값? 없어. 근데 나는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기억하면 좋겠어. 그냥 대입해봐. 그냥 대입하면 뭐야? 0마분의 1이거든?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 분모 0일 때 값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없다 있어. 왜 없다? 이런 이유로 없었어. 즉 0분의 1꼴은요 실수해서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다음 밑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0마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그냥 대입하면 뭐니? 0뿔분의 1은 무한대.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너희가 직관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 좋은 말로 직관이지 나쁜 말 찍는다고
찍는 현상이 올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입해봤는데 0분의 1꼴 나왔네. 그럼 무한대로 가는구나. 이걸 좀 기억해 주라고. 매번 완벽하게 우리 실 써서 풀 수는 없잖아. 가끔 찍기도 해야지. 자, 이런 의미고요. 자, 두 번째. x가 무한대로 간대. 계속 무한 상태야. x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x값이 커지는 얘기야. x가 점점 커질 때마다 그래프가 x축에 다 안다. 하지만 어디 가까워져? x축에 가까워지고 있지? 결국 뭐다? 0.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계속해서 작아져도 뭐예요? 계속 x축 가까워지고 있죠? 역시 뭐다 해도 0.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그래 그래프를 해서 식셈 찾을 수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냥 대입해. 무한대분의 1꼴은 얼마나 뜻이야? 0.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도 얼마다? 0. 이걸 기억해 주라고. 여러분, 만분의 1은 소수로 얼마예요? 0.0001이죠? 어디 가까워지고 있어? 0. 시우라, 듣고 있지? 10만분의 1도 0.00001이라서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그거지만 나는 그게 알고 싶은 게 아니야. 10만분의 1은 분모는 엄청 큰데 분자는 작잖아. 그러면 그 극한값이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이제 이런 거 공부하자고. 너무 서두가 길었지만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볼래요? 뒤에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 함수가 있어요. f랑 g. f는 x가 a로 갈 때 알파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수렴한다는 얘기야. f는 a에서 알파라는 점으로 가까워지고 g는 베타라는 점으로 가까워진대. 자, 이 증명은요, 고등교육과정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만 활용해서 쓸 거예요. 첫 번째, 상수배. 이거 같이 써볼래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kfx는 fx에다가 k를 곱했다는 뜻이요. 그러면 k 너는 리미트 영향 안 받아. 왜? 리미트는 x한테 영향 주거든. k 너 나가 있어. 가 되어서 k 알파랑 같습니다. 얘가 알파거든. 두 번째는요,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뺀 경우는요, 각각 리미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알파 뿔마 베타가 돼요. 세 번째는 두 식을 곱했는데요. 곱한 거에도 리미트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요. 마지막 나눗셈도 가능해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둘 다 수렴해야 돼. 그 다음에 분모는 0 되면 절대 안 돼. 이제 OX 문제를 많이 풀 거야.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라는 거 풀 때 있잖아. 이 두 가지에서 가장 많이 보기가 출제되거든. 수렴을 해야 상수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나누기 할 때는요 분모가 0 되면 절대 안 돼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빨리 하고 쉬게 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 야. 밑엔 간단하게 얼른 해볼게요. 상수에 대해서 다음을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잘 찍어보란 얘기야. 어떤 상수랑 무한대를 더하래. 무한대. 3하고 1억 더하면 얼마야? 1억 3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 무한대. 3에서 1억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9,999만 원 나오겠지? 결국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상수랑 무한대를 곱하면 또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1조 하면은 계속 커진 상태 되겠지? 그래서 역시 뭐다? 무한대. C가 양수일 때요.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래는 C가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겠죠?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이 제일 중요하지요. 내가 앞에서 이거 그린 이유가 있어. 보고 이해만 해. 무한대보다 읽고 얼마나 있어? 0. 뿔리든 말든 전부 다 0. 그래서 5번 답은 뭐다? 0. 야, 분모 1조 깔았어. 1조 깔고 1 해봐. 0.000000 불리는 1이 될 거 아니야. 결국 0에 가까워져. 마이너스 상관없이 얼마다? 0. 그 다음에 C분의 무한대는 어떻게 돼요? 아주 큰 상태에서 나누기 3 해봤자 아주 큰 상태야. 여기도 무한대, 여기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반대. (5번이) 왜 중요하냐면요.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실수로 나온 게 5번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문제를 풀면은 수렴할 때라는 단어가 많이 보일 거야. 그러면 수렴할 때라 했으니까 어떤 수렴하는 값이 나와야 돼, 실수로. 나머지는 전부 다 무한대니까 우리가 실수값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 5번만 구할 수 있어.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이 꼴을 만들 생각해줘. 이제 연습해볼게. 자, 위의 극한의 형태를 확정형이라 합니다. 여기 보여요? 뭔 소리요? 확정형은 너희가 정확히 정답을 안다는 얘기야. 확정이 했으니까 정답을 모르는 상태. 여러분, 부정 기억나요? 부정? 아니 불. 정할청. 정할 수 없다. 이런 방정식이 부정 방정식. 아이고. 이런 게 부정 방정식이었죠. 해가 겁나 많아서 누구를 하나라고 딱 피해라고 정할 수가 없어. 자, 부정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9번은 뭔 소리냐? 얘들은 상황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오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식을 각기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우리가 확정형을 만들어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케이스거든요. 자, 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일까? 만약에 이쪽이 앞에 있는 식이 10x고 뒤에 있는 식이 x라 해봐. 10x의 변화가 커? x의 변화가 커? 10x 변화가 크지? 10x에서 x 빼면 0이야? 그거는 아니지.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는 0일까? 자,
무한대는 실수라 있어 아니라 있어? 실수가 아니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연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 아니야.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뭐야?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꼴을 부정형이라 해요. 부정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0분의 0 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꼴을 부정형이라 하는데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f가 2x고 g가 x래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 빼기 x라 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돼요?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무한대로 가겠죠? 자, 두 번째는 fx는 x 플러스 1이고 gx가 x니까 빼면 얼마니? 1이니? 그러니까 1이니까 여기 x 없지. 여기 시계는 그럼 너는 리미트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너는 그냥 뭐야? 1을 해주면 돼. 세 번째는 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데 x가 계속 커진 상태인데 얘는 마이너스 x로 간다 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저기 x가 무한대로 간다 했잖아요. 그럼 2x 너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 너도 무한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죠. x 더하기 1, x 어때요? 너도 무한대, 무한대.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너 무한대로 가고 너도 무한대로 가. 그럼 셋 다 어떤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근데 답은 다 어때요? 다르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 이런 걸 부정형이라 한다고. 그럼 이 모든 걸 우리가 외울 수가 없잖아. 그냥 그때그때 식 써서 찾아주면 돼. 이렇게. 오늘은 많은 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외우려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정도만 공부하게요. 너희 것이 되려면 쌤은 다 풀어봐야 하거든. 자, 이제 이 라인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자, 9번의 형태를 부정형이라 했는데 부정형의 극은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는가? 이를 서술하라 했어요. 발산하는 함수끼리 연산을 수렴하는 함수끼리 연산으로 바꿔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뭐 이런 걸 보이면은 무한대 곱하기 산수 이런 걸로 만들어주라고. 그럼 뭐가 되는데? 무한대로 말할 수 있잖아.
부정형의 극한은 어떻게 하자고? 확정형으로 바꿔주면 돼요. 마치 뭔가 파악이 안 되지. 그래서 예를 들을게. 우선 적어놓고. 자, 응꼴. 0분의 0꼴의 극한은요. 인수분해하여 공통인수를 약분. 여기 띄워놓고 쉴 테니까 여기 봐봐. 자, 다음 극한을 구하라겠어. 얘들아, 이 꼴 값 존재하니 안 하니 실수해서? 존재? 안 해.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잘 봐봐. x에 1을 넣어볼게. 그럼 분모 얼마야 값이? 1 넣어주면 1 빼기 1에서 0 되죠? 분자도 x가 1로 향하면은 얼마예요? 이 다항식에 대입해주면 0이 돼요. 혹시 기억나요? f알파가 0이면 우리 나머지 정리해서 했거든. f알파가 0이면 fx는 누구를 인수로 가져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기억해요? 아, 그러면 이 두 개의 각각의 식은요 1 넣어서 0이 됐으니까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구나 해서 인수분해를 해줄래? 분자도 x-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래서 x가 1로 향한다 했지? 이는 아니거든? 그럼 x-는 0이 돼? 안 돼? 안 돼. 0이 아니야. 0이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분자 분모를 x-1로 약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 분모가 0 되게 하는 x값이 사라졌어. 이제 분모는 x 플러스 1만 남았잖아. 이 상태에서 x 1르란 말이야. 1 넣어주면 얼마야? 2분의 3. 지금 응꼴 이해돼요? 그냥 넣었을 때 0분의 0꼴의 극한은요 0이 나왔다는 얘기는 x-를 인수로 갖는구나 해서 약분 해버리면은 더 이상 0이 안 나와. 그때 x에 1을 넣어서 극한까지 계산해주면 돼. 자, 두 번째 근호가 있는 식이죠? 이 식은 뭐 하자고? 근데 그 전에 뭐가 가능할 것 같아? 분자를 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루트 x 마이너스 3과 루트 x 플러스 3으로 합차 공식 써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놈도 약분 해버리면 더 이상 x에 9를 넣어도 분모가 사라지지 않아요. 0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다항식만 남게 되고 x에 9를 넣어주면은 6이 됩니다. 다음 3번은 무리식이잖아. 무리식은 같이 써줄래? 유리화해주자.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 주십시오. 그럼 분자는 합차로 앞에 거 제곱 2 더하기 x에서 뒤에 거 제곱 2를 빼면 x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은 이게 약분이 돼, x가. 자, 그 다음에 x에 0 넣어주면은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루트 2고 루트 2를 곱해서 4분의 1이 돼요. 마지막 4번은 이 공식을 쓸 거야. a 플러스 b에다가 뭘 곱해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됐어? 기억나, 얘들아? 그러면은 자, 여기도 분모에다가 자, 얘가 a고 얘가 b라 생각해주면 돼. a 제곱, 즉 앞에 거 제곱 해가지고 세제곱근 x 제곱 빼기 둘이 곱해서 2배의 세제곱근 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를 곱해주면 분모가 앞에 거 세제곱인 x 더하기 8이 돼요. 그래서 여기 분자 분모가 x 플러스 8이 약분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8을 대입해 주면요. 세제곱근 64 빼기 2배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 더하기 4가 되거든. 근데 64가 4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사라지고 4. 이 값은 누굴 3번 곱해야 마이너스 8이 되니? 마이너스 2니까 4. 역시 4. 그래서 12가 됩니다.